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주들이 뜨거운데요. 이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앞서서 조금 전에 포스코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3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로 봤을 때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3조 원 돌파했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도 20조 6,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다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또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레몬 남자 김민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딱 들어오시자마자 저한테 포스코 실적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ASMR입니까? 네. 포스코 실적 리뷰부터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잘 나왔다고 옆에서 한마디 해주셨는데 네. 이 실적을 보고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전인데 철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실적 나온 거 보게 되면 한 이번에 약한 영업이익이 한 2조 6천억 정도 넘어가면 잘 나오겠다 싶었는데 3조 1천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어떤 철광석은 가격이 밀리는데 특히 북미 쪽 지역으로 열연냉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실적의 기반이 거기서 마련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국 쪽에서 이어졌던 철강 생산을 좀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로 바라보면서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잘 나왔어도 또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피크아웃 아니냐. 네. 그렇죠. 그래서 또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는 또 위축될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솔직히 피크아웃 얘기 지겹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썼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시장 분위기, 주가는 또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약간 좀 무거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겨울철에도 중국 정부가 어떤 상하이 근처에 철강사들한테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감축하라고. 네. 그러면은 또 수혜의 측면들은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되 어떤 주가의 반등력, 특히 외국인들 매도만 어느 정도 좀 그치게 되면 추가적인 변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강관 쪽,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주의 그 안에서 대표적인 포스코 실적을 확인해 봤습니다. 항상 실적이 잘 나올 때마다 또 피크아웃 이야기가 같이 거론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김민수 대표님은 이 포스코를 포함한 강관주 그리고 철강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톤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원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울원전 이슈로 인해서 원전주들이 강세인데요. 일단 오르는 이유와 함께 지금 김민수 대표님은 이 원전주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풀어볼게요. 네, 지금 원전이 왜 부각받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네, 뭐 계속하게 되면은 만담이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원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탄소 중립 정책 가고 있죠. 네, 그런 상황들인데 화석 에너지는 급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친환경 쪽만 관심이 높은데 이쪽은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화석 에너지가 오히려 약간 좀 부족한 상태 쪽에 그런 쪽에 변화가 나와서 지금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쪽에서는 전기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커버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중간 단계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보다 보면 유럽 10개국에서 장관들 16명이 유럽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공동 기고문을 신문에 떡하니 발표를 했고요. 프랑스도 2030이라고 하는 전략 쪽에서 이번에 탄소 중립 정책 쪽을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원전 놓치지 않겠다. SMR 얘기, 소형 원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정책에 포함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소 중립 정책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 쪽에서 일단은 포함이 됐다는 관점 쪽에서 미국도 원전을 이용해서 청정 수소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2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원전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력난이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뭐 천연가스다, 석탄이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원전을 지금 각국 정부들이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포기해야 되면은 오히려 이제 전력 요금들이 급등하게 되고요.
그러면 물가를 또 자극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은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친환경이 맞는데 네. 그 중간에 과도기적인 성격의 전력 요금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 원전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속속 들여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주자들이 정해지게 되면 공약 쪽에서 원전을 또 어떻게 시각을 바라보느냐 이에 따라서도 변화가 날 수 있겠는데, 공약이 또 대두가 되면서 이슈가 될 때마다 또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는 흐름들은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 환경을 생각해서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신재생으로 너무 급격하게 가려다 보니 에너지가 전력난이 생겨서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부침을 겪게 되고, 두 개를 다 가져갈까?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는 또 원전은 결국 사라질 텐데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고민되네요. 저 너무 고민돼서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기조로는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또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아. 네, 그런 시각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저희가 잘하는 거 있죠. 트레이딩.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 잘 모르면 트레이딩 쪽으로. 근데 지금 이쪽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하는 정도라고 보게 되면 약간 좀 무거워진 자리 쪽에서 혹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또 이슈가 부각이 돼야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런 좀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추가적으로 시장이 약할 때 움직일 가능성들. 왜냐면은 시장이 약할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유가 그 어떤 천연가스라든가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에 따라서 좀 흔들리는. 그래서 어떤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갈 때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대응한 전략들이 낫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전 장려 정책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슈를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잘 모르겠으면 하지 말자.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원전주를 공략해보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아예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신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또 원전주하면 떠오를 수 있잖아요. 네. 이 상승세에 대해서 원전을 포함한 두산중공업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국의 1999년도 앵커님 어렸을 때 네. 갔던 이제 미국에서 테네시주에 이제 원전 1호기가 세퀴야 쪽에 어떤 설립하면서 그때 증기 발생기를 수주하면서 처음으로 미국에 발을 내딛었고요. 그 다음에 와츠바, 야노, 엔티지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리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원전 주기기를 공급하면서 두산중공업이 각인되기 시작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2019년부터 이제 원전회사 쪽에 지분을 투자하고 SIMR을 계속 같이 연구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SMR과 관련돼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두산그룹주 쪽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수주 잘 들어오고 뭐 8조까지도 얘기합니다만 이 부분은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주가 잘 들어와서 이제 그동안 산업은행에 차입했던 부분들 잘 갚고,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220%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하기 시작을 해야 이제 주가가, 그리고 또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는 구조가 되겠죠.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 에너지 대란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좀 꺾이면서 여전히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해, 원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토큰은 또 조금 전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요. 주목할 원전 관련주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서 탑픽까지 골라볼까요? 네, 그냥 종목만 나열하게 되면요. 네. 뭐 저희가 잘 아는 뭐 일진파워, 일진파워. 그리고 에너토큰은 오늘 처음으로 전동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여기서 약간 밸브 수문, 그러니까 즉 어떤 원자력 관련된 쪽에 밸브 쪽에 또 강점이 있다, 뭐 이런 쪽에 감속기 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한전 기술, 한전 산업, 뭐 한전 KPS 이런 종목들도 다 연관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꼽을 수 있는 건 한전 KPS가 제일 그중에서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쪽은 원전 관련돼서 유지 보수 정비하는 쪽인데, 그러니까 원전을 해도 좋고 탈원전 또 관련된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 정책으로 가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양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둘 다 적용할 수 있겠다는 관점과 함께 또 이제 정비 쪽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 또 커갈 때도 이와 관련된 연계된 발전 설비의 유지 보수다라고 하게 되면 다 다리를 여러 개 걸칠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영향력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이 1,900억대, 한 40%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원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쪽이 갔을 때 좋다, 이쪽이 탈원될 때 좋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고루고루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한전 KPS가 제일 맞겠다고 하는 모습들인데 오늘 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한 39,000원대 정도를 라인을 맞추셔서 그 정도쯤에 눌림목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전 KPS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원전이 나온 배경에도 우리가 최근에 앞서 최현덕 매니저도 계속 이야기했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랐죠? 석탄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올랐고요. 이런 에너지 대란이 이제 단순히 관련 기업, 관련 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를 위협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꼭 베팅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해지 역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월급도 오르셨나요? 안 올랐어요. 네, 그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세요. 예, 그러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쭉 보다 보면 유가도 한 80달러대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 만에 거의 10몇 년 만에 고점대.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가 더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가 또 급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싸니까. 그렇죠. 예, 하고 싶어도 또 못 살 수가 있겠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영향을 끼친다고 하게 되면 고점에서 또 막 치고 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점권 쪽에서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만큼 또 급하게 밀렸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서 앞으로 더 간다라고 원자재 가격에 베팅을 하는 거는 지금 썩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일단 저희가 잘하는 거는 네. 너무 올랐다고 또 거기서 흥분해서 같이 사게 되면 항상 고점 잡습니다. 이거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고점권에서 밀렸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정황 보시면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너무 흥분하지 말자.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분명히 그에 따른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이 가격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에너지가는 오를 거야. 우리가 이 안에서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눌릴 때를 공략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나요? 네,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